어머니, 이번 연휴에는 제 친구들과 지인들 20명 이상이 집에 올 예정이에요. 눈치껏 음식 장만하시고 지인 중에 들깨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들깨는 빼주세요. 손님들이 많으니까 신경 써서 해주세요. 가희야, 그렇게 많은 분들을 혼자서 어떻게. 오늘은 며느리가 자신을 항상 하녀 취급하는 어머니의 사연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료 서비스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정옥 씨는 올해 62살입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윤가희 부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정옥 씨의 처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치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고 계시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정옥 씨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들 부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날도 며느리 가희 씨가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연휴에는 제 친구들과 지인들이 25명이나 집에 올 예정입니다. 가희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음식 준비와 청소는 어머니께서 다 맡아주셔야겠어요. 손님들이 많으니까 신경 써서 해주세요. 정옥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25명의 손님을 혼자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미리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가희야, 그렇게 많은 분들을 혼자서 어떻게. 정옥 씨가 망설이며 말씀하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좀 해줘요. 다 손님들이잖아요. 우리 체면도 있고요. 민수는 아내 편에 서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정옥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에 서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여러 가지로 부쳐주시고요. 국물도 넉넉히 끓여주세요. 그리고 손님들이 쓸 이불과 베개도 미리 깨끗하게 세탁해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화장실도 반짝반짝 닦아 놓으시고요. 정옥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무엇인가?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하녀 취급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도 며느리는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장 보러 다니셔야 해요. 25명 분량이니까 재료도 넉넉히 사오셔야겠어요.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그 순간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아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켜온 자신이 이제는 마치 고용된 가정부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옥 씨에게는 가족들이 전혀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옥 씨는 단순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또 다른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옥 씨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업이 점점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무역 분야에서 뛰어난 안목을 발휘하셨습니다. 정옥 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부동산 투자부터 시작해서 주식, 그리고 해외 사업까지 손을 뻗치셨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신흥시장에 일찍 눈을 돌리셔서 큰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는 철저히 숨기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금으로 정옥 씨가 선택한 것은 바로 초호화 요트였습니다. 이 요트는 그냥 평범한 요트가 아니었습니다. 길이가 80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의 최고급 시설을 갖춘 럭셔리 요트였습니다. 선실만 해도 12개가 넘고 각각의 방마다 개인 욕실과 발코니가 딸려 있었습니다. 요트의 이름은 레디 정옥호였습니다. 한강 선착장의 가장 좋은 자리에 위풍당당하게 정박해 있는 이 요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흰색과 금색으로 장식된 요트의 외관은 낯이 떠다니는 궁전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옥 씨가 단순히 요트를 소유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국제 요트 클럽의 회장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이 클럽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요트 클럽 중 하나였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각 분야에 성공한 인사들이었고, 정옥 씨는 이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정옥 씨는 요트 클럽 업무를 보러 나가셨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친구들과 만나러 간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국제적인 요트 대회를 기획하고 회원들의 각종 행사를 주관하며 클럽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요트 클럽에서의 정옥 씨는 집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닦듯이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대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정옥 씨가 선착장에 나타나면 직원들이 일제히 나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걸어가는 정옥 씨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옥 씨는 요트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해외 출장도 다니셨습니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지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시장에 다녀오겠다며 조용히 외출하시는 평범한 시어머니 역할만 하고 계셨습니다. 정옥 씨가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샵 챕터 3점 끝없는 요구. 며느리 윤가희 씨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연휴를 며칠 앞두고 가희 씨는 시어머니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마치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듯이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25명이나 오니까 음식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희 씨는 메모지에 적어가며 말했습니다. 먼저 전부터 말씀드릴게요. 파전, 김치전, 호박전, 동그랑땡, 이렇게 4가지는 기본이고요. 각각 대접 기준으로 3접시씩은 준비해 주세요. 정옥 씨는 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전만 해도 12접시나 되는 양입니다. 그것도 대접 기준이니 실제로는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희 씨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물 요리도 중요해요. 갈비탕하고 된장찌개는
꼭 끓여주시고요. 김치찌개도 매콤하게 해주세요. 국물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큰 솥으로 푸짐하게 끓여주셔야 해요. 가희 씨는 마치 레스토랑에 주문하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옥 씨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갈비탕을 25명분 끓이려면 갈비만 해도 몇 킬로그램은 사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까지 따로 준비한다면 하루 종일 부엌에 매달려 있어야 할 판입니다. 가희 씨의 지시는 계속되었습니다. 반찬도 다양하게 준비해 주세요. 나물 종류로는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콩나물 이 정도는 기본이고요. 김치도 배추김치 말고 깍두기랑 물김치도 담가주시면 좋겠어요. 정옥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물만 해도 3가지, 김치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 일인지 가희 씨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리고 손님들이 머물 준비도 해주셔야 해요. 가희 씨는 이제 숙박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불하고 베개는 물론이고요. 수건도 깨끗한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방마다 물티슈하고 휴지도 넉넉히 비치해 주시고요. 정옥 씨가 가희야, 그런데 방이 부족한데 라고 말하려던 순간 가희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 그건 괜찮아요. 거실에도 이불 깔고 잘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어머니는 그냥 작은 방 하나만 쓰시면 되잖아요. 정옥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가장 작은 방으로 쫓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특히 신경 써주세요. 가희 씨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쓸 거니까 화장지랑 비누도 넉넉히 준비해 두시고요. 수건도 자주자주 갈아주셔야 해요. 그때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옥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았습니다. 민수야, 25명을 혼자 준비하기엔 너무 벅찬데. 하지만 민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가희 친구들이 오는 건데 가희가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가희는 손님들 맞을 준비해야 하고요. 엄마가 해주시는 게 당연하죠. 정옥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석을 팼습니다. 가희 씨는 마지막 당부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손님들 앞에서는 너무 나서지 마세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서빙만 해주시면 돼요.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옥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완전히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서빙까지 해야 하지만 정작 가족의 일원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날 밤 정옥 씨는 혼자서 부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작 아들은 나를 어머니가 아니라 한여로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명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지만 정옥 씨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는 내일 아침부터 손님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식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부엌 식탁에 앉아 그 많은 재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비 몇 킬로그램, 각종 나물 재료들, 전을 부칠 밀가루와 계란들, 그리고 온갖 양념들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를 더욱 괴롭힌 것은 음식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은 그저 편리하게 부릴 수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명확해진 것입니다. 정옥 씨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긴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아픔을 모두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짧은 메모 한 장만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더 이상 하녀로 살지 않겠다. 단 2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옥 씨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62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메모를 식탁 위에 놓고 난 후 정옥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간단한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정옥 씨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정옥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잠옷 차림의 모습이 아니라 우아한 정장을 차려입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국제요트 클럽 회장으로서의 당당한 모습 말입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긴 정옥 씨는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부엌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그들의 당황스러운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는 더 이상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이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정옥 씨가 미리 연락해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집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정옥 씨를 보자마자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선착장으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정옥 씨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희생했던 시간들, 며느리를 위해 참아왔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렸던 모든 날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옥 씨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나는 삶을 살아갈 시간이 온 것입니다. 차가 한강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요트 클럽 직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가 차에서 내리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언제든 출항 가능합니다. 정옥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강의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강 선착장의 새벽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정옥 씨는 요트로 향하는 부두를 걸으며 가슴 깊숙이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앞서 걸어가는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와 잔잔한 물결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거대한 레디 정옥호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길이 80m의 이 초호화 요트는 밤하늘 아래에서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흰색과 금색으로 장식된 선체는 선착장의 조명을 받아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가 요트에 오르자 선장을 비롯한 모든 승무원들이 갑판에 일렬로 서서 경례했습니다. 회장님, 레디 정옥호 승무원 일동이 출항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선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천천히 요트의 선두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한강의 풍경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답답함이나 억압감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보였습니다. 출항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옥 씨의 명령이 떨어지자 승무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트의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선착장과 요트를 연결하던 로프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씨는 요트의 최상층 갑판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자신을 얽매던 것들이 아니라 작별을 고하는 추억들로 느껴졌습니다. 요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레디 정옥호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를 미끄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회장님,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선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옥 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로 향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본 오키나와, 그 다음은 필리핀 보라카이 섬으로 갑시다. 정옥 씨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진정한 세계 일주의 시작입니다. 승무원들은 회장님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들도 이런 모험적인 항해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요트가 본격적으로 속력을 내기 시작하자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정옥 씨는 갑판 난간에 기대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바람이 정옥 씨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자유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요구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회장님, 승무원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요트의 식당은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게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항구들을 방문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새벽 4시, 요트는 이미 한강을 벗어나 서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떠오르는 해가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씨는 그 장관을 보며 가슴 깊숙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옥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이다. 레디 정옥호는 새로운 모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서비스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댓글 작성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